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언큐 주가가 어제 왜 급등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아이언큐에 대해 여러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아이언큐 주가가 9.6% 오르면서 9불에 근접할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98불 저점을 찍은 거에 비하면 지금 거의 30% 가까운 급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양자 주식들 중에서도 리게티와 아이언큐가 좀 독보적으로 많이 올랐죠. 장이 전체적으로 좋긴 했습니다. 어제 나온 이제 연준이 중요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도 크게 나쁘게 나오진 않았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빅테크들이 좋은 실적을 내면서 증시를 이제 긍정적으로 이끌었지만 두 회사가 좀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리게티 같은 경우는 판매를 시작한 9큐비트 수준의 노베라 QPU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장해서 앞으로 매출을 더 크게 내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아이온큐가 오른 이유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아이온큐 2024년 주주총회 개최 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이 오셨을 거예요. 아이온큐 홈페이지에 구독을 하신 분들은. 6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1시입니다. 여기 이제 아이온큐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로 참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또 유튜브 라이브를 틀어서, 네, 올해 처음으로 이게 방송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같이 들으면서 또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같이 볼 겁니다. 근데 기억하시다시피 작년에 투표율이 부진해서 안건들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증권사에도 전화를 하고 구독자분들한테 우리 같이 투표하자라고 독려를 해서 이제 투표율을 일정 수준을 넘겨서 패스를 시켰죠. 그래서 여기도 적혀 있죠. 기아의 투표가 중요하다. 그래서 참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한국인 비중이 40%가 넘기 때문에 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증권사에 촉구를 해서 투표를 해야만 아이언큐가 차질 없이 주주총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주총회 안건을 보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제 보통 첫 번째 안건으로 3년에 한 번씩 이 이사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그 만료되는 분들 임기 연장, 그리고 경영진의 보상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 회계법인 1년 더 연장할 것인가, 또는 기타 사업 이런 것들인데 특별한 사항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소식이 좀 중요한데, 피터 제프맨 CEO가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피터 제프맨 CEO를 이사회 의장으로, 이사 중에 한 명인 해리 유를 이사회의 독립 리드 이사, 이건 이제 한 부의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임명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6월 5일에 열리는 주주총회 종료 시 효력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현재 이 DMI 쪽 인사들이 두 명이 있죠. DMI는 이제 아이언큐가 상장할 때 스펙주로 합쳐서 상장이 된 기업인데, 이쪽의 회장이 이제 해리 유고, CEO가 니콜로 디마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콜로 디마시도 해리 유도 둘 다 아이언큐의 이사로 있는데, 니콜로 디마시가 뭐라고 했냐? 지난 분기에 로버트 카딜로, 빌 스캐넬, 이 로버트 카딜로는 지리첩보국 출신이시고, 빌 스캐넬은 지금 델의 글로벌 고객 운영 영업 쪽 사장이죠. 이 두 분을 이사회에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피터 제프맨 사장이 아이온큐를 학문적 회사에서 상업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강력한 진정과 함께 5년간의 공헌을 인정해서 의장으로 임명, 이제 말이 임명이지만 승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피터 리더십 하에 아이언큐는 공개 전에 설정한 이런 기술적, 재무적 이정표를 충족하고 초과 달성하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터 제프맨 CEO의 이런 리더십이 인정을 받으면서 그냥 평범한 이사였는데 이사장으로, 이사회 의장으로 승격이 된 거죠. 자, 그리고 해리 유, 이 사람이 이제 DMI 측 회장이었는데, 이분이 이사회에 이제 부의장급으로 만장일치로 지명이 됐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EMC라는 회사가 델에 판매될 때까지, 또 브로드컴의 VM웨어라는 회사가 인수될 때까지 각종 인수합병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터 제프맨 CEO는 이제 아이온큐가 고객들에게 양자 시스템으로 상업적 가치를 제공하는 리더십을 확대함에 따라 이걸 이제 피터 제프맨 CEO 리더십 하에서 했기 때문에 이사회로부터 강력한 신임을 받게 돼서 영광이다라고 기쁨을 밝혔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리와 같은 이사회 멤버들과 협력을 해서 아이언큐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이런 이니셔티브, 이런 활동들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에 기대하고 있다,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해리유라는 사람이 이제 공식 선상에서 처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양자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공공 민간 부분 전반에 걸쳐 상업화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가속화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팅, 양자 네트워킹에서 위치를 확고히 하는 동안 새로운 역할에서 피터와 협력하게 돼서 기쁘다. 그래서 회사의 탄탄한 재무, 운영 모멘텀, 재능 있는 리더십 팀을 바탕으로 성장 발전의 여러 방면을 추구할 준비가 됐다. 근데 이분이 좀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뒤에 있었던 사람인데 최근에 아이온큐 주식을 매수하면서 부의장으로 승격되면서 이제 수요 가속화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이기도 하고 돈이 안 되는 곳은 신속하게 빠지고 돈 되는 곳을 이제 들어가는 사람인데 아이온큐에 대해 이런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거는 이 사람 역시 아이온큐를 굉장히 좋게 봤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참고로 해리유 프로필이나 이 지분 역사를 보면은 해리유는 엑센추어, 오라클, EMC, 베어링 포인트 이런 주요 기술 회사들을 지도한 경험이 풍부한 회사 임원이자 이사회 멤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DMI 그룹의 회장이고 GTY 기술 여기는 뭐 클라우드 솔루션을 만드는 데라는데 여기 또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IT 또는 컨설팅 쪽에 굉장히 깊게 연루가 돼서 그 회사를 키우고 또 인수합병 시킨 경험도 많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베어링 포인트가 얼마 전에 아이온큐랑 협력을 해서 이 컨설팅 기업인데 컨설팅을 할 때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를 도입해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 이면에 해리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사들이 유능한 사람으로 채워졌을 때 그 사람들의 이런 영업 채널들을 통해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더 팔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인수합병 경험이 있고 재무 전략적 계획 전문 지식 그리고 재무 관리 경험, 사이버 보안 경험 및 다양한 기술 회사에서의 리더십 이런 이사회 경험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이온큐를 앞으로 키우고 나중에 인수합병을 큰 회사에 시킬 때 또 큰 역할을 할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인수합병을 시킨다면. 근데 이 사람의 지분 역사를 좀 보면요. 12월 3일에 원래 400만 주의 워런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워런트는 굉장히 가격이 싸지만 11.5불을 줘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 일반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때 400만 주 워런트를 보통주로 전환시키고 177만 주 정도를 26불 정도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때는 고평가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1년 12월 8일에 또 222만 주 정도를 20불대에 매도를 했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주주들에게 좀 실망감을 줬어요. 굉장히 많이 자사주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온큐 역사상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수량을 매도를 했었고 이 이후에 이제 법률 고문, 법률 비서였던 로렌 바빈스키가 또 많은 양을 매도했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퇴사를 한 거고 그리고 그랬던 해리유가 3월 5일에 갑자기 아이온큐 주식을 9불 28센트에 11만 5천 주를 삽니다. 이게 원화로 한 15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현재 지분은 274만 주로 전체 아이온큐 주식의 1.3%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부의장으로 최근에 승격이 됐죠.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뭐라고 했냐? 회사 내부자가 직접 자기 돈으로 자사 주식을 매수한다면 이보다 확실한 성공 가능성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자 매도는 뭐 다양한 이유로 뭐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잔여학 자금을 준다거나 뭐 그냥 캐시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이유로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 비관적일 수도 있고. 근데 내부자 매도는 확실히 회사에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내부자가 자사주 매수를 한다는 거는 가장 확실한 성공 가능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죠. 3월 달에. 근데 이 사람이 아이온큐 부의장으로 승격이 됐다는 거는 이 사람이 굉장히 아이온큐에 대해 좋게 보고 있었고 그래서 더 깊게 연루됐구나. 그럼 앞으로 아이온큐 주가에 대해 긍정적인 흐름을 미치겠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인수합병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온큐가 궁극적으로는 몇 년 후일지는 모르지만 훨씬 더 큰 회사들, 뭐 빅테크,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에 결국엔 인수합병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기술이 너무 획기적이고 혼자 키워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적으로 혼자 하게 된다면 더 좋지만 훌륭한 빅테크 회사의 인수합병이 되면서 뭐 주주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준다면 그것 역시 좋은 엔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아이온큐가 대외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에 올라온 두 개의 트윗인데 맥킨지와 함께 최신 기술 로드맵이나 시장 전망을 정부 리더들과 업계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킨지는 굉장히 유명한 컨설팅 펌이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 칼리지 파크에 있는 본사에서 스위스 정부 민간 부분의 회원들을 초대해서 뭐 다양한 이런 양자적인 얘기들을 했겠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미 퀀텀 바젤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 실물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 유럽, 스위스 쪽에서 추가 매출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저의 의견을 정리를 해보면 피터 제프맨 CEO가 아이온큐 이사회 의장으로 이사회를 장악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한 5년 전에 들어와서 이제 아이온큐에 대해 잘 모르고 이제 리더십이 어떤가 테스트 과정을 걸친 거죠. 근데 이사회의 신임을 얻을 만큼 만장일치로 의장이 될 만큼 좋은 성과들을 내왔고 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유능한 CEO가 이사회 의장까지 겸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별로 없을 수 있겠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다라고 보고, DMI 회장이자 이제 노련한 해리유, 또 노련하지만 치밀하게 돈으로 움직이는 이 사람이 20불 때에는 아이온큐 주식을 매도했지만 9불 초반 때는 아이온큐 주식을 매수한 후에 부의장으로 승격된 것은 아이온큐에 대해 좋게 봤다, 깊게 연루하게 됐다라고 보고 굉장히 주가에 불리시한 증표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아이온큐 주가가 장도 좋았지만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제가 한번 예전에 올렸던 첫 아이온큐 영상을 봤어요. 제가 2021년 10월 1일에 처음 아이온큐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때는 뭐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 다룬 사람 아무도 없었고 제가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를 봤더니 인원이 63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링크드인에 자기가 아이온큐에 다닌다라고 등록한 사람만 328명입니다. 5배 성장을 한 거죠. 불과 2년 반 만에. 자, 여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굉장히 2년 반 동안 오면서 힘들었던 시간들, 기뻤던 시간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한 기업에 장기 투자한다는 것은 마치 저도 지금 딸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것, 돌을 닦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당연히 아이가 태어나서 아기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하지만 잘하고 있다면, 또 내가 선택하고 좋은 기업이라는 걸 확인을 했다면 장기적으로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이 결국으로 큰 수익을 향하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아이온큐 주가가 부진한다고 아이온큐가 못하고 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6불, 7불 갔을 때 오히려 주식수를 소량 늘렸고요. 그래서 꾸준히 지켜보고 큰 수익을 목표로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아이온큐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드리면서 어제 아이온큐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이제 피터 제프맨 CEO가 의장을 장악하고 이제 해리유라는 굉장히 차가운 이런 사람이 아이온큐 부의장까지 승격이 되면서 아이온큐에 대해 확신을 가졌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아이온큐 주가가 급등하게 됐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